자, 26번입니다. 오른쪽에다가 미리 좀 표를 그려놨어요.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그러니까 수열이 여러 개가 있나 봐. 즉 가와 나를 만족시키는 수열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럴 때 100번까지의 항을 다 더하세요. 그것의 최대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빼라. 그게 뭐냐 이거죠. 자, 그럼 볼게요. 다섯 번째 항은 5예요. 선생님이 지금 항의 번호를 쭉 위에다가 써놨고 그 다음 밑에가 바로 항의 값 AN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의 값은 5라고 미리 좀 써놨고요. 지금 나를 보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항의 값이 0 이상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6을 빼도 좋고요. 마이너스 n 더하기 3을 마이너스 2 an 더하기 3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식을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항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규칙성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5가 지금 여기 나와 있겠잖아요. A5는 5잖아요. 그러니까 5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일단 양수니까 6을 빼죠. 그럼 얼마예요? 그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다시 밑에 규칙을 따라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더하기 3. 그러면 5가 다시 나오죠. 뭐야 그러면은 다시 뭐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렇게 어차피 다섯 번째 항부터는 뭐가 나와요?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쭉 가는 거니까 뭐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모든 수열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항이 여러 개 나오나 보지. 상황에 따라서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쭉 더했을 때 100번째까지 더했을 때 가장 최대와 최소를 찾아서 빼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1, 2, 3, 4의 값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있어요. 쭉쭉쭉 있었어. 그럼 내가 어차피 100번째까지 더했을 때에는 어차피 이 수열을 택하나 그러면 이 수열을 택했을 때는 다섯 장부터는 계속 똑같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을 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 어떤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다섯 장부터의 값은 다 5-1이니까 이 두 수열을 뺀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차피 뒤에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워지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다 더한 게 최대.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값을 다 더한 게 최소. 이것만 구해서 뺀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다? 그죠? 우리는 네 번째 항부터 그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수열의 종류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 그 작업은 이제 뭐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섯 번째 항이 지금 5라고 나와 있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관계식이 뭐였어요? 그죠? n번째 항이 있으면 n 더하기 1.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서 오른쪽으로 커지는 항의 번호의 규칙을 알려주는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즉 큰 번호에서 작은 번호, 항의 번호가 점점점 작아지는 역방향의 규칙을 다시 한번 다듬고 거기에다가 5를 집어넣어 가면서 쭉쭉쭉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를 역으로 추적해야 되는 식을 한번 만들고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두 가지의 갈래길의 기준은 뭐예요? AN이 0 이상일 때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뭐예요? 그쵸? AN을 기준으로 한번 식을 다시 세워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N 더하기 1 더하기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큰 값, 그러니까 연속된 두 항이 있는데, 그죠? AN과 AN 더하기 1은 연속된 두 항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거에서 6을 더했을 때 왼쪽 항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준, 그게 이제 진짜가 되려면 그 왼쪽 항은 0 이상이어야 이 식이 의미가 있어요. 라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밑에는 뭐예요? AN번째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요거 어떻게 계산된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AN 여기 파란색이 나와. AN 더하기 1에서 3을 빼고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한 것이다. 그게 바로 A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좋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AN이 왼쪽, AN 더하기 1이 오른쪽이라고 봤을 때 오른쪽 식에다가 3을 빼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왼쪽 항의 값이 나와요.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식이 진짜로 되려면 그 왼쪽 항의 값이 음수일 때 가능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기준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다섯 번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의 값 5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네 번째 항의 값을 추적하고, 그러면은 나온 그 네 번째 항을 통해서 다시 세 번째 연속적으로 첫 번째 항까지
나올 수 있는 거 다 찾아.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수열의 종류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제일 큰 거 찾고 제일 작은 거 찾고 맥시멈과 미니멈을 찾아서 빼는 그게 답이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우리가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 그러니까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그냥 그 두 개만 본다면은 얘가 오른쪽의 값이죠. 그럼 오른쪽의 값이 5예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 그렇게 되면은 11이 나오죠. 11. 그럼 11은 0 이상이 됩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5를 통해서 첫 번째는 11 여기 이게 파티션에 나눠야죠. 그러면은 11이라는 값도 찾을 수 있는 거야. A4로서 지금 적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밑에 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여기가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 저 마이너스 1은 음수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5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11과 또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수열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것도 다 이렇게 건너야겠지. 이렇게 쭉 건너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1을 통해서 세 번째 항을 한번 찾아보고요. 마이너스 1을 통해서 또 세 번째 항을 각각 다 찾아봐야겠죠. 이건 꼼꼼한 게 최고예요. 자, 그럼 11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럼 17이 나오죠. 17은 양수 맞죠. 그러니까 또 뭐야? 여기가 반으로 뚝 갈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17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1을 통해서 밑에 걸로 한번 가볼까요? 그죠? 그럼 11을 여기다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오죠. 8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마이너스 4는 음수가 맞아. 그러니까 다시 여기도 마이너스 4도 인정이란 얘기야. 됐죠?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위에다가 집어넣어봐. 그럼 5가 되죠. 5는 역시 양수가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온다? 그렇죠.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이번에는 아래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은 그냥 2잖아. 근데 2는 뭐예요? 음수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아래식을,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는 이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그러니까 만약에 있을 것 같았던 요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이쪽 아래식을 통해서 가려고 했던 요 길은 다 필요 없는 그러한 죽은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보자.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아무튼 그래요. 그렇다. 자, 그러면 또 뭐예요? 요 17을 통해서 이게 두 갈래 길로 갈라지죠. 그죠? 그럼 17을 통해서 또 이번에 이거와 이거 다 적용해 보도록 하자. 그럼 17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21이 되고 양수 맞죠? 그러니까 21이 됩니다. 그럼 17을 다 밑에다 넣어봐요. 그럼 17 넣으면 얼마야? 14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니? 7이 되나요? 마이너스 7 음수 맞네요. 마이너스 7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가서 자 21을 또 여기다 넣어볼까? 이거부터 해보자. 그러면 21을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마지막 A1은 27까지 오케이. 27은 양수니까 괜찮죠? 그러면은 여기도 두 갈래 길로 가는 거지? 여기도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너무 많이 가요. 그죠? 여기도 두 갈래 길 27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21을 이번에는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럼 21을 어떻게 됩니까? 8이 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1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죠? 그러면은 아닌가? 맞나요? 21 빼기 3 얼마예요? 21 빼기 3은 뭔가 이상한데? 그렇지. 얘들아 17에다가 6을 더하면 얼마니? 23이죠. 어쩐지 뭔가 이상하게 됐어. 아까 답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뭐예요? 23이죠. 23 여기가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23 밑에 거는 맞나요? 맞네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자. 2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9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9가 되는 거지. 그냥 29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2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3이니까 2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까지 마이너스 10은 음수 맞죠?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수열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벌써 두 개를 다 구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7을 가지고 한번 두 갈래 길로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이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7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5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7로 시작되는 첫 번째 항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또 가는 거지.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니까 여기도 2가 되는 상황이 존재하고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4를 밑쪽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밑쪽에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7. 뭐야? 음수니까 양수가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나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길이 말이 안 돼. 그럼 여기도 계속 말이 안 되는 것밖에 없고요. 그럼 또 이번에는 길을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가가지고 자 2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8이죠. 그럼 8을 여기 8도 양수니까 오케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음수에다가 음수가 곱해지니까 안 되지. 그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5에 5. 자, 5를 또 쭉 따라가 볼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5를 따라가면은 11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여기도 11과 마이너스 1 쓰고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또 뭐예요? 여긴 됐네. 11을 따라가면은 17과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1을 따라가면은 17과 마이너스 4. 똑같은 패턴인 거죠? 11을 따라가면 17과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11을 따라가면은 17과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맞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뭐예요? 마이너스 1을 따라가면은 5 하나밖에 안 나오지. 맞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따라가면은 여기도 5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아주 땡큐하게도 요 뒷부분 정도는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쭉 패턴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거의 공짜로 얻어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고민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3개 정도만 고민한 거죠. 이 정도만 고민한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죠? 수열의 종류가 벌써 몇 개 나왔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나왔잖아요. 맞네요. 그죠? 그러면 이 수열의 종류 6개 중에서 가장 다 더했을 때 어디까지? A1, 2, 3, 4. 그죠? 이렇게 다 더했을 때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찾아라. 이건요. 여러분 찍으면 안 돼요. 다 찾아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사실 눈에 띄는 건 이거야. 얘들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음수가 섞여 있는 것보다 이렇게 보세요. 음수가 섞여 있는 것보다 그냥 양수를 싹 다 더하는 게 제일 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고민하지 않아도 요거 11, 17, 23, 29 요만큼을 다 더한 게 제일 클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걔를 다 더하면은 선생님 미리 좀 컨닝을 해 나왔거든. 여기를 더한 것은 80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80이 되고요. 그렇죠? 물론 그 맥시멈이란 1, 2, 3, 4만 다 더한 거야. 어차피 5, 6, 7부터 시작하는 건 다 뭐예요? 그죠? 어차피 어떤 수열을 선택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값이기 때문에 빼게 되면 어차피 날아가는 값이니까 그냥 신경을 쓰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미리 좀 계산을 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 10, 23, 17, 11 이렇게 더한 거는 얼마냐면은 41이 나오나 봐요. 41 이렇게 41이 나오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8, 2, 마사 11 이렇게 4개를 더한 것도 있겠죠. 그죠? 8, 2, 마사 11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7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은 17, 11, 5,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한 것도 있겠죠. 걔를 다 더했더니 얼마니? 32가 되는 것도 얘 좀 치워봐라. 저리가 32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사 11, 5,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한 것도 얼마예요? 11이라고 선생님이 좀 미리 컨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마일 얘가 바로 다 더하면은 얼마냐면은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6가지.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제일 작은 것은 그렇구나. 여기 8이다. 8.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8이 바로 미니멈 값. 미니멈 값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80과 8 이렇게 해가지고 72가 최종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제일 위에 걸 따라가고 제일 밑에 걸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찍으면 안 돼요. 솔직히 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중간에 있었던 게 가장 작거나 중간에 있었던 게 가장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실하게 모든 케이스를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이상,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모든 케이스를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따져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이거, 가장 작은 건 이거 라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빼가지고 정답까지 나오는 게 맞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보일 거예요. 요즘 매번 모든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 항과 항사의 관계식 주어지고 순방향으로 이거를 쭉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도 추론을 할 수도 있어. 그걸 통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도 계속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꼼꼼한 거가 가장 중요하죠. 어려워서가 아니야. 이건 즉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워서가 아니라 계산 실수 선생님이 아까 살짝 또 틀렸었잖아. 그죠? 이런 실수만 안 해도 괜찮다. 실수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은 24번과 쌍둥이 문제인 거죠. 뭐만 달라요? 마지막에 제시하는 조건과 물어보는 그 답만 다른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재작년에 수능이었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문과 이과의 소위 말하는 이제 문과 이과의 시험이 달랐어요. 그런데 같은 테마로 해서 물어보는 것만 다른 문제, 쌍둥이 문제였고 24번이 이제 문과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였고 27번이 이제 이과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였죠. 문제의 그 과정은 같아요. 하지만 주어진 조건과 이제 물어보는 것 달랐고요. 사고 과정이 조금 더 이과께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문이과 통합이니까 같이 다 풀어봐야겠지.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항은요, 뭐예요? 0과 1 그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8번째 항과 15번째 항의 차이가 63일 때 이걸 구하세요라고 돼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8번째 항은 뭘지? 15번째 항은 뭘까? 이 두 가지를 각각 찾아서 63이다라고 하는 식을 세워야겠지. 그 식을 세우고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항과 8번째 항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8번째 항과 15번째 항을 각각 찾아가지고 빼가지고 63을 만들겠다. 그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8번째 항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그죠? 가를 보세요. 가. 지금 첨자. 그러니까 항의 번호가 짝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를 쳐다보고 n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어야겠네. 그럼 내가 만약에 A8을 알고 싶다면 A2와 A4를 알아야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일단은 A4가 궁금해. 물론 A2도 궁금하죠. 그죠? 어쨌든 그럼 만약에 내가 A4를 알아야겠다?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2가 들어가니까 A2도 알아야겠네. 그럼 당연히 아까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지. A2만 알면은 뭐예요? 이렇게 알면은 A4를 찾을 수 있었고. 그죠? 그럼 여기다가 4를 넣어서 A4를 알면은 A8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런 테마인 거지. A8을 알고 싶어? 그럼 A4를 찾아내. A4를 알고 싶어? 그럼 A2를 찾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2 두 번째 항의 값만 찾으면 보세요. A2만 찾으면은 A4를 알고요. 그럼 A4를 알면 여기다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그럼 A8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꾸며낼 수 있다는 얘기야. A8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A8을 찾는다는 곧 무엇과 동치예요? A2를 찾아라 라는 말로 해석이 돼도 괜찮겠지. 그치? 좋아요. 자, 이번에는 A15예요. A15. 그럼 당연히 A15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가 이제 가를 통해서 A2를 찾았다고 칠게. 그러면은 A2 여기다가 15 이게 말이 안 나와. 그러면은 A15가 되려면은 n에다가 7을 넣어야 돼. 그러면은 나는 A7을 찾아야 돼. 그죠?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 그럼 내가 만약에 A의 15를 알고 싶어? 그럼 A를 7을 찾아라. 근데 내가 만약에 또 A7을 찾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7을 넣어야 되니까 A7을 찾고 싶으면 A에다가 3을 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3이 들어가니까 A3을 찾아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A3을 알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A3은 A2 곱하기 A1-2니까. 그러면은 얘는 A1을 찾아야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A1을 찾아야 A3도 알고 그래야 7도 알고 그래야 15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렇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식을 빼서 이 두 가지의 값을 우리가 빼서 63이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내려면 얘를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좋아요. 그래야 또 뭐든 찾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A2 그리고 A1 이런 식으로 계속 얘를 식을 써가지고 걔가 어떻게 됐고 하기가 조금 손이 많이 가니까 선생님은 그냥 A2를 편하게 X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A1을 X라고 쓰자. A1을 편하게 선생님이 그냥 X 그리고 A2를 Y라고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죠? 그래가지고 식을 한번 쭉 전개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쭉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지금 A8이 궁금해요. 그럼 A8이 궁금하면 일단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A2를 Y라고 세팅한 상태에서 쭉쭉쭉 건너가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가보자. 자, 그러면은 A4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4. A4는 N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A4는 어떻게 됩니까? A2 곱하기 A2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A2가 뭐라 그랬어? 아까 Y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Y제곱 더하기 1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A8은 뭐예요? A8은 그죠? 다시 N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A8은 A2 곱하기 A4 더하기 1인데요. 봐세요. A2는 뭐예요? 아까 Y였고요. A4는 방금 뭐라 그랬지? Y제곱 더하기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제곱 더하기 1이다.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요. Y 세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아요. 그러면은 A8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A8은 얼마예요? Y세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A15를 한번 찾으러 가볼까? A15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건너가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찾았죠. 그러면은 A1, X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나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A3은 얼마란 얘기니? A3은 그쵸?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야. 그렇게 되면 A2는 뭐였어요? 아까 Y라고 했었죠. 그럼 A1은 뭐였어요? 방금 X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조금 의문사항이 들어요. 뭐냐면 선생님 지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지금 편하게 할 수 있었던 말인데 아니야. 그냥 계속 가자. 그냥 계속 가야 여러분들도 문제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3는 조금 더 예쁘게 쓸게. 그러면 XY-2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A7을 한번 구해야겠죠? 왜냐면은 봐봐. 이걸 알고 이걸 알아야 A15가 나오니까. 그럼 A7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다가 여기 나에다가 N에다가 3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죠. 그렇게 되면은 A2가 방금 Y라고 했었고 A3은 뭐라 그랬어요? 방금 XY 마이너스 2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할 수 있어요. X,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좋았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리는 지금 A15를 한번 구해볼게요. A15는 요 나라는 식에다가 n에다가 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7.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2 곱하기 A7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러면 A2가 아까 Y였죠. 그럼 A7은 방금 뭐라고 했지 내가? 얘라 그랬잖아요. 얘가 A7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이? 그래요. X,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그리고 아까 있었던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는 거였지. 그럼 잘 보세요. X, Y 세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Y 난리 났지? 마이너스 2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A15를 방금 말 그러니까 A8에서 A15를 뺀 거를 63식을 잡아내야 되는데 A8은 지금 Y만 있다고요. 그런데 A15는 와 여기에 X가 하나 딱 껴들어가 있어. 그럼 두 개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X도 있고 Y도 있고 또 어떻게 부정방정식인가? 이러면서 좀 복잡해졌는데요. 그러면은 X를 없애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럼 X를 없애려면은 X를 Y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X를 Y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었죠. 바로 첫 번째 식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래요? 1을 한번 대입해 볼래?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A2는 A2 곱하기 A1 플러스 1이었어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Y는 YX 더하기 1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내가 X는 Y로 표현이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Y-1 나누기 Y란 얘기죠. 빠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X는 뭐예요? Y분의 Y-1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씩을 써보자. 그러면 Y분의 Y-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Y제곱 이건 이제 실수하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니까 Y 제곱이 다시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러면은 Y 세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3Y 제곱. 잘 따라왔나요? 너무 어렵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투머치한 거 아닙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극복해야지. 그리고 별거 아니에요. 해보면은 좋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니? 요 두 개 A8에서 A15를 뺀 거 A8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였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Y 이것 좀 여기다 갖고 와보자. 요거는 갖고 와볼게요. 여기다 한번 갖고 와볼게요.
짠. 그리고 아까 A15가 아까 이만큼이었죠. 얘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만큼. 그렇죠? 이게 A15였어요. 여기가 얘는 지워주고요. 별로다. 그럼 여기가 A15였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식을 빼재요. 빼래요. 빼라고 빼세요. 그러면 두 개를 빼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오호, 생각보다 뭐예요? y 세제곱이 날라가죠. 그러면서 식이 좀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y 플러스 1에서 한번 좀 빼볼게요. 그러면은 y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이 아래식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3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가 63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3y 제곱 아하 플러스 3y 플러스 3은 63이다. 그러면 일단 3으로 다 나눠줄게요. 그러면 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은 21이니까 y 제곱 플러스 y 얼마니? 마이너스 20은 0이야. 와우, 다 했다. 따라서 y는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그렇죠. y 플러스 5하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하고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맞나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y의 정체는 아까 a2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돼요? a1을 알아야지 또 a1도 찾아야 되고 a8도 찾아야 되잖아.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또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먹은 거 뭐지? 지금 y가 설마 두 개로 시작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즉 a2가 지금 두 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a1 아까 뭐라 했어? 화면이 너무 복잡하다. a1이 지금 뭐예요? 0과 1 사이에 들어온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a1 즉 x는 뭐라 그랬니? y분의 y-1이었거든. 그렇죠? 여기 보이죠? 그러면은 a1 즉 x는 y분의 y-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y의 후보가 즉 a2의 후보가 4 또는 마이너스 5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얼마예요? 4분의 4 빼기 1, 4분의 3. 얘가 맞네. 얘가 맞다. 우리가 뭐 하는 거니?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는 안 되겠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양수가 되는데 1이 되죠. 1보다 크죠? 5분의 6이니까 1보다 크니까 a1으로서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은 a2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마이너스 그냥 4가 픽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a1은 얼마란 얘기니? a1 칠판이 지금 엉망이죠. 자, 그러면 a1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y분의 y-1이니까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죠? 4분의 3이라고 고정이 된 겁니다. 맞나?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a8을 찾아야 되지. 그래야지 a1분의 a8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아까 쓱 보니까 a8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a8은 뭐였니? 여기 있다. a8은 얘들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갈하게 쓰세요. 미안합니다. 자, a8은 무려 y 세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에요. 아까 y가 얼마라 그랬어요? 4라고 했어. 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4의 세제곱 더하기 4 플러스 1이 바로 a8이다. 그러면은 6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란 얘기예요? 6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69. 난리 났다. A8은 얼마요? 후회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나는 후회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찍을 그런 에너지는 없습니다. 69예요. 좋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1분의 A8이었죠. 그러니까 4분의 3분의 69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분모 문제에다가 3분의 4를 따다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분모 1되니까 됐고요. 69 곱하기 3분의 4는 얼마니? 그쵸? 23 곱하기 4니까야 얼마예요? 92가 된다. 92 맞나요? 92 답 있나? 없으면 안 되는데 있다.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들 좀 미안합니다. 선생님 너무 설명이 좀 별로였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눈치를 좀 채시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말을 힌트 삼아서 스스로 한번 다시 꼼꼼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리뷰는 다시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잘 따라가시고요. 여러분들 답은 2번이었다. 아이고 힘들어라. 27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번입니다. 가와 나를 조건을 만족시킬 때요. 1번부터 4번까지의 합이 6이래요. 그리고 나서 5번에 항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다. 일단 보기를 보니까 얼마 좀 보기가 좀 깔끔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렵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
아닌가? 보세요. 자, 가를 볼게요. 1부터 4까지 자연수니까 1, 2, 3, 4. 이 네 가지 자연수, 네 개, 1, 2, 3, 4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그리고 나서 5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서 5, 6, 7, 8, 9, 10 전부 다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무슨 말이죠? 연속된 두 항의 차이지, 차이. 그게 바로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합이 6이다. 라고 주어졌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뭘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모를 때는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돼요. 뭐예요? 1번부터 4번까지의,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얘가 성립한대요. 그럼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되겠지. 자, n이 1일 때는 a1 더하기 a4가, 아니, a5죠. a5가 15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2를 대입해보세요. 그럼 a2 더하기 a6이 또 15란 얘기고, 3을 대입해주시면 a3 더하기 a7이 또 15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a4 더하기 a 얼마냐 8이 바로 15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에서 또 1번부터 4번까지 합 A1, A1, A2, A3, A4의 합이 6이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다 더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1, 2, 3, 4까지 합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맞나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더했을 때 10과 10을 이렇게 쭉 더했을 때 1, 2, 3, 4를 이렇게 먼저 더해도 괜찮잖아요. 그럼 여기가 6이란 얘기거든. 근데 이걸 다 더한 게 지금 60이잖아요. 15가 4개 있으니까. 그러면 5, 6, 7, 8 A 5, 6, 7, 8을 다 더한 게 54가 되네 라는 추가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그게 바로 아주 정확한 생각이 뭐냐면은, 나를 볼게요. 5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연속된 항들의 차이값이 n이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 번째 항 A5부터 관찰을 할 수밖에 없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5부터의 합이 쭉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볼게요.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한 게 일단 54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5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보세요. 연속된 두 항의 차이야.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죠. 그게 n이래요. n. 맞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A5부터 쭉 이렇게 더한 것이 54라고 돼 있거든.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A5와 A6이 있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게 n은 뭐예요? 그쵸? 뒤에 거의 항의 번호야. 그러니까 6에서 5를 빼는 거, 즉 A6에서 A5를 빼면은 이 간격의 차이가 5가 난다는 얘기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A5에서 5를 더하면은 A6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인드로 한번 또 생각해 볼까? 그럼 A6과 A7이 있어요? 그러면은 7에서 6을 뺀 게 뭐야? A7에서 A6을 뺀 게 6이니까 거꾸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플러스 6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A5에서 요 항의 번호 5를 더한 게 A6. 그럼 A6에서 이 항의 번호 얼마예요? 6을 더한 게 다시 뭐야? A7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5입니다. A5. 그럼 A5가 주인공이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X라고 잠깐 둘게요. 자, 그럼 A6은 얼마예요? 바로 여기 봐봐. 5를 더해서 6이 되는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6이 되겠지? 맞나요? 그럼 또 다시 A7은 얼마예요? 다시 여기에서 6을 더한 게 A7이니까 X 더하기 6에다가 다시 6을 더하니까 X 더하기 12가 되겠지. 괜찮죠? 그죠? X 더하기 5가 이거 5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5가 돼야 되죠. 5.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간에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좋아요. 그죠? 다시 한번 검토.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려면은 여기 항의 번호를 더해지는 거지. 항의 번호가 이렇게 누적되니까 11이 되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A8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X 더하기 이번엔 다시 7이 더해지니까 얼마냐? 여기다 7을 더하니까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54가 된다. 이렇게 다 더한 게 54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싹 다 더해주면은 내가 찾는 4x 더하기 16 얼마야? 16 더하기 18은 34. 걔가 바로 54가 됩니다. 따라서 4x는 얼마다? 20이다. 따라서 x는 얼마다? 5다라고 하는 것. x가 답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됐다.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이 중간에 뭐 실수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감안해 주시고요. 괜찮아요. 전략은 간단합니다. 하라는 거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여기가 6이네. 그러면은 얘가 54네. 그렇죠? 그런데 두 상 사이의 차이가 n이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내가 찾는 정답을 x라고 두고, 그럼 여기다가 5를 더하고 6을 더하고 7을 더해가지고 항의 값을 만들어내고, 그럼 거기를 싹 다 더한 게 54가 되니까 그냥 바로 5다라고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수열 A는 AN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과정에 따라서 n번째에서 n 더하기 1번째로 건너가는 그러한 어떤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항의 값을 주어지고 첫 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7번째, 6번째, 6번째, 5번째 이런 식으로 역방향의 순서를 통해서 문제를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찾는 것은 또 1과 2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n번째에서 n 더하기 1번째로 올라가는 항의 번호가 올라가는 그러한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번 우리가 거의 이거 한 세네 번째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컨셉으로. 그럼 이번에 선생님이 이러한 어떤 그 분류에 따라서 이번에는 n 더하기 1번째에서 그 n번째로 건너가니까 역방향으로 건너가는 식을 다시 다듬어서 미리 한번 써놔 보고요. 7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선생님이 미리 짠하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도 하면서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서 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1과 2 사이에만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길이 마지막에는 따질 게 사실은 하나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역방향으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해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맨 처음에 이 1과 2의 범위를 주어줬잖아요. 그러면 딱 보니까 뭐야? 얘는 양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식을 순방향, 그러니까 원래 방향으로도 잡아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 문제였었죠. 그래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이번에는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역방향으로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했다고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아무도 안 하겠지만. 자, 그럼 이번에는 순방향, 원래 방향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첫 번째 항이 1과 2 사이에 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플러스의 값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아래식을 따라간다. 뭔가 좀 계속 따라가는 방향의 길이 보이는 문제였거든요.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은 A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A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A2는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지금 어차피 우리가 플러스 값이었죠.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A1은 선생님이 지금 A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자.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의 값이니까 아래식을 따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2가 되죠.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이제 A3를 한번 추론해 보면은 보세요. A-2는 뭐예요? A가 아무리 커도 2보단 작잖아. 그러니까 2를 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음수가 돼야 되니까 위의 식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곱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야? A-2는 뭐예요? 아무리 커도 2인데 그러면은 거기다가 2를 빼면은 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얘는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양수, 플러스의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플러스의 값은 당연히 아래식을 또 따라갈 거야. 그러면은 2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갑니다. A4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A-2에다가 2를 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거 식을 좀 다듬어 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4 마이너스 2니까 얼마니?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은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A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 얘가 지금 A4거든요. 근데 얘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 A5를 결정을 하고 싶은데요. 자, 보세요. 얘는 무슨 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죠? A는 아무리 커도 1보단 커요. 1보단 큰 거에서 1을 빼니까 얘는 플러스거든. 그럼 당연히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니까 아래식을 따라갑니다. 아래식, 그죠? 위의 식을 따라가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또 뭐예요?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요. 그냥 4, 그죠?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4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보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가 무슨 수예요? 이걸 토대로 이제 A6을 찾을 거야. 근데 우리가 또 뭐예요? A-1은 A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1보다는 큰데 그럼 1 빼봤자 플러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곱하기 4를 하니까 여전히 플러스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플러스의 값은 2를 빼면서 그 다음 항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식을 한번 다듬어 볼까? 4A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우리가 4A-4에서 즉 A6은 4A-4에서 2를 더 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4A-6이란 얘기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은 A가 4A-6이니까 얘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A7, 7번째 항의 값을 구해 볼게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A7은 그 직전에 있었던 요 A6이 4A-6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결정해야 되는데 얘는 잘 모르겠어. 그렇죠? 왜냐면은 보세요. 지금 봐봐.
지금 여기 a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면은 4a는 한번 해봐봐. 4보다는 크고 얼마야? 8보다는 작잖아. 그러면은 4a가 뭐예요? 4보다는 크고 8보다 작으면은 6을 빼보세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a 빼기 6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양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4점짜리의 가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A7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고민을 해야겠네요. 여기다 좀 써볼까? 여기다 써볼게요. A7은 두 가지 케이스를 고민해야 되는데 4A-6이 뭐예요? 음수일 때 그리고 4A-6이 0 이상일 때 두 가지를 고민해야겠지. 자, 그럼 일단은 4A-6이 음수란 얘기는요. A는 얼마는 얘기예요?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A는 거꾸로 2분의 3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A가 만약에 4A-6이 만약 음수예요. 우리가 만약 어떤 항이 음수라면은 이거 지우자. 음수라면은 누구를 따라가요? 그쵸? 마이너스 2배를 하여라 이런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배를 해볼까?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배에 4A-6이니까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란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밑에 거 4a-6이 만약에 양수예요. 양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2를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2를 빼니까 4a-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A7의 후보들인데 A7은 아까 얼마나 그랬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A7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의 후보를 잡아주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A는 얼마란 얘기예요? 넘어가면 얼마죠? 마이너스 13이니까 나눠주면은 8분의 13 이렇게 돼요. 근데 8분의 13이 나올 수 있는 그 전제는 A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이야기거든. 근데 2분의 3은 얼마니? 8분의 얼마예요? 12잖아요. 아이고야. 8분의 12보다 작은 A일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8분의 13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맞죠? 그러면 이쪽이 답이겠죠. 한번 해볼까요? 4A 빼기 8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얘가 넘어가니까 7이 되고요. 4분의 7이 되고요. 그럼 4분의 7은 당연히 2분의 3보다는 1.5죠. 2분의 3 이거 4분의 7 얼마예요? 4분의 6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네. 4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는데 4분의 7은 맞죠. 그리고 또 4분의 7은 당연히 우리가 찾는 1과 2 사이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4분의 7이 찾아졌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였어요? 그죠? 40까지 곱하세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40 곱하기 4분의 7 해가지고요. 정답은 이제 얼마니? 10이니까 뭐 70이다. 뭐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 자, 4분의 7 아까 선생님이 역방향으로 했었던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갔을 때에도 4분의 7이 딱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뭐 이래저래 다 비슷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조금 이쪽 방향이 그죠? 마지막에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냥 쭉 하는 게 조금 더 나았던 문제였고 아닌 문제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수열의 합이 있죠. 이렇게 생긴 수열을 1번부터 n번까지 다 더했대요. 그러면 얘가 나왔다. 근데 우린 딱 보자마자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알아요? 그렇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로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등차 수열 합, 그럼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일반항 바로 구해볼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이 9가 되고 공차가 4가 되지. 맞나요? 그냥 더 이상 설명은 이제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 공차가 4니까요. 그냥 4n 그리고 첫 번째 항이 9니까 플러스 5로 맞춰주면 되겠죠. 얘가 바로 일반항인데 일반항의 모습은 뭐예요? 이렇게 생긴 항 하나하나가 뭐예요? 등차 수열의 항이잖아. 맞나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항인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곧 n번째 항. 그러니까 항의 번호가 n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an분의 4n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게 바로 4n 더하기 5란 얘기고요.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4n 더하기 5분의 4n 빼기 3이라는 거야. 다 했지. 얼마나 쉬운 문제니.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5, 7, 9 여기다가 이제 n자리에다가 5랑 7랑 9랑 5랑 7이랑 9랑 넣어서 계산하고 곱하기까지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뒷부분은 선생님이 계산이 자신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정답은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컨닝을 했거든. 41분에 17이 나와서 분모분자 지금 기하 분수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더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58이 최종 정답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딱 하나야. 뭐야, 등차 수열이잖아.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딱 그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문제를 쉽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